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수화기를 드는 순간 악몽이 시작된다. 이것은 그 직후 실제로 찍힌 방범 카메라의 영상. 알몸으로 울고 있는 여성.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아르바이트생, 당시 18살이었던 루이스 오그버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에 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염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자 가게의 작은 도움이나 될까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날도 루이스는 어느 날과도 같이 일을 끝내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경찰이라고요? 경찰로부터의 한 통의 전화. 사무실에 있던 부매니저 도나 서머즈는 갑작스러운 전화 내용에 당황스러워하게 됩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죠. 저는 경찰인 스콧 경관입니다.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가게의 점원에게 돈을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계산대를 보던 점원, 젊은 금발의 백인 여성한테서 도둑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루이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금발의 여성 직원인 루이스를 떠올린 도나. 이유도 모른 채 루이스는 사무실로 불려왔습니다. 경찰관은 루이스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녀를 사무실에 가두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윽고 경관은 루이스의 몸수색을 요구합니다. 그녀의 주머니며 가방, 더 나아가 속옷까지 벗겨서 확인할 것을 경관은 고압적인 자세와 함께 명령조로 지시를 하였죠. 겁에 질린 그녀는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하였지만 도나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고 스콧 경관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명령에 움직였습니다. 이후 패스트푸드점의 바쁜 시간대가 되자 도나는 바쁜 자신을 대신해서 루이스를 감시할 사람, 자신의 약혼자 월터 닉스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관도 이에 동의하였죠. 그리고 웰터가 패스트푸드점 사무실에 도착. 그녀의 짐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번엔 알몸이었던 그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한 명 의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경찰의 지시를 따르죠. 그녀에게 팔 벌려 뛰기를 시키세요. 그녀에게 춤을 추게 하세요. 그녀의 몸속을 확인하세요. 그녀를 무릎에 앉혀 키스를 하게 하세요. 거부를 하면 엉덩이를 때리세요.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요구, 성적인 행위도 지시를 하는 경찰관. 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천조국 경찰관의 권위가 높다 한들 이미 상식 수준을 넘어버린 지시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경찰관 사실 진짜 경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화 역시 장난 전화에 불과한 거죠. 루이스가 그만해달라며 울며 애원했지만 아무도 이에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톰 심스라는 유지보수 담당 직원이 당연한 의심으로 이 전화가 장난 전화로 밝혀진 순간 루이스의 악몽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른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경찰관이었다는 생각에 진짜 경찰관이 이 사건의 최대 피의자인 루이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맹명적으로 지시에 따랐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그녀조차도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달랐을까요? 경찰이 이렇게 하래. 난 선한 사람이고 이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모습을 보이며 지시를 전달, 어디까지나 전달만 했을 뿐. 권위의 무시무시한 위력, 강자의 명령에 약자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권위의 무서움이란. 어떤 실험이 떠오르긴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죠. 자, 장난전화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부매니저였던 도나 서머즈는 불법 감금과 경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1년, 도나의 약혼자였던 월터 닉스는 원래 같았더라면 최소 20년형을 받았겠지만 경찰의 지시인 줄 알았다는 점이 고려돼 불법 감금과 미성년자 학대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 장난전화의 범인, 용의자로 잡힌 건 데이비드 스튜어트, 사설보안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최초로 경찰이 찾아왔을 때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친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다죠. 이후 경찰 조사로 9건의 장난전화 혐의와 그의 집에서 발견된 가짜 경찰의 유니폼과 배지들. 그러나
그의 변호사의 변호.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시킬 정도의 설득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나요? 이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주장과 장난 전화의 목소리를 식별해낸 피해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재판을 받게 된 이후 이런 장난 전화도 사라진 건 뭐라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후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이 사건에 난 책임은 없지만 당신이 겪었을 그 감정, 그 기분 공감해. 왜냐하면 나도 이 일로 내 집과 차 그리고 직장 모두를 잃었거든. 그녀는 당신을 이곳이 아닌 철장에서 보고 싶었을 텐데 그게 할 말이니? 이렇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진 사건. 루이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가해자는 물론 사건에 관련된 그 누구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녀는 외상 후 만성 스트레스로 고통받았고 가고 싶어 했던 대학 진학을 포기하였고 집안에서, 방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녀의 창창했을 미래가 회색빛으로 물들어 버렸던 거죠. 하지만 그녀 속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불꽃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거대한 그 패스트푸드점에게 활시위를 당깁니다. 바로 루이스는 그 패스트푸드점을 고소할 결의를 하게 된 거죠. 일개 고등학생 대 거대 패스트푸드점의 재판. 과연 결과는